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탐색 트리입니다. 서치 트리죠. 우리가 트리라는 토픽에서 공부한 것은 주로 트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트래버스 하는지, 특히 순회 알고리즘을 공부했습니다. 뭐 인오더라든가 포스트 오더, 프리 오더 등등의 순회 알고리즘을 공부했었고요. 특히 트리 타입 중에서 포화 이진 트리, 또 이진 완전 트리, 혹은 이진 트리 등등을 배웠었죠. 이진 트리가 무엇이었죠? 그렇죠. 자식 노드가 기껏해야 2개 정도 되는 2개 이하인 것을 보통 우리가 이진 트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배웠는가 하면 여러분께서 우선순위 트리 힙을 공부했었죠. 또 힙을 이용해서 우리가 허프만 코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또 다른 토픽인 트리 중에서 탐색을 공부할 텐데요. 탐색은 순회와는 다릅니다. 순회는 기본적으로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를 한 번 이상 방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탐색은 내가 원하는 노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어진 트리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탐색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트리 내에서 좀 더 빠르게 추적할 수 있는지를 공부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선형적인 자료 구조에서는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진 탐색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관 탐색. 보통 이진 탐색이나 보관 탐색은 어떻죠? 자, 우리가 탐색 범위를 줄여가는 형태였죠. 이진은 반씩 줄여가는 것이었고, 보관은 그 데이터의 속성에 따라서 우리가 탐색 범위를 줄여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트리의 탐색은 이미 트리 자체가 어떠한 데이터를 구조화시켜 놓고 좀 더 빠르고 또 편리하도록, 그래서 이진 탐색이나 보관 탐색보다 일반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진 트리를 좀 확장한 이진 탐색 트리의 개념과 연산들을 이해해 볼 것이고요. 또 그것의 복잡도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또 균형을, 이진 탐색 트리 중에서 좀 균형을 맞춘 트리가 바로 AVL 트리인데, AVL 트리의 타입과 그리고 원리, 그런 것 등등을 이해해 보고요.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트리를 이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탐색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탐색 알고리즘을 하나하나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색 트리란 무엇입니까? 탐색 트리는 탐색을 위해 만들어진 트리 기반의 자료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탐색 트리는 이진 탐색인데요. 우리가 앞서 그 이진, 선형적인 자료 구조에 기반한 이진 탐색을 공부했었죠. 그것은 우리가 어레이라든가 아니면 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인덱스를 오퍼레이션 하면서 하나하나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진 탐색 트리는 사실은 이진 탐색 트리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소트가 돼 있는 그러한 자료 구조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식 노드를 따라가다 보면 또 그것이 큰 거 작은 거, 만약에 크면은 자식 노드 중에 어느 것을 가고 또 작으면 자식 노드 중에 어느 것을 가고, 그런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겠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진 탐색 트리입니다. 탐색, 삭제, 그리고 삽입이 모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껏해야 자 이렇게 로그 n 정도, 자 정확히 말하면 로그의 2의 n 정도의 복잡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효율적이죠. 자, 이진 탐색 트리는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진 트리입니다. 어떤 노드가, 자식 노드가 기껏해야 2개인 것이죠. 그리고 이진 탐색 트리는 자 왼쪽 자식 노드는 무조건 자신보다 작은 것만 유치합니다. 그래서 18보다 작은 것이 얼마죠? 7이죠. 26은 그리고 오른쪽 자식 노드는 무조건 자신의 부모보다 그 숫자가 큰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7은 18의 왼쪽 노드에 있는 것이죠. 왼쪽 자식 노드에 있기 때문에 자 무조건 18보다는 작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8보다 26이 18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 자식 노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3과 7을 비교할 때 3보다 7보다 작은 3이 왼쪽 자식 노드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7보다 큰 12가 7의 오른쪽 자식 노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칙상 이 전체,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자식 노드는
자, 이 루트보다 절대 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식 노드는 자, 이 루트 노드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작거나 같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선형적인 자료 구조에서 자, 가운데 값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무조건 작은 것, 자, 오른쪽은 무조건 큰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반을 갈랐을 때에도 자, 여기에 오른쪽은 이 숫자보다는 큰 것, 그리고 자, 여기에 왼편은 이 숫자보다 작은 것이죠. 자, 이지엔 탐색 트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무조건 작은 것들, 오른쪽은 큰 것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 이진 탐색 트리의 정의가 나오죠. 리커시브하게 정의되죠. 그래서 왼쪽 자식 노드, 오른쪽 자식 노드, 서브 트리가 모두 이진 탐색 트리인데 자,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있는가 하면 모든 노드는 유일한 키값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같은 게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왼쪽 서브 트리의 키들은 루트의 키보다 항상 작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 서브 트리의 키들은 루트의 키보다 항상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얘보다는 클 수 없고요. 얘는 이거보다 작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이진 탐색 트리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이진 탐색, 그러니까 선형적인 자료 구조에서 이진 탐색했던 것과 거의 같죠?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형적이 아니라 약간 디스크리트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진 탐색 트리는 다음과 같은 연산을 갖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진 탐색을 컨스트럭션 하면 탐색을 해야 되고요. 하나하나 찾아가야겠죠. 아마 찾는 것은 여러분께서 쉽게 연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주어진 값이 루트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크면 오른쪽으로, 그리고 그 다음 부모 노드와 비교해서 작으면 왼쪽으로, 크면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삽입이나 삭제 어떨까요? 삽입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위치에 찾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위치를 우리가 비교하다 보면은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데 도달할 겁니다. 그때 넣으면 되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연은 삭제입니다. 예, 맨 끝에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것들을 삭제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진 탐색 트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노드의 구조를 알 필요가 있고, 또 노드의 구조를 알았으면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이진 트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자, 우선 이진 탐색 트리 노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 트리 노드라고 해서 BST 노드네요. BST 노드. 그리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키 값이 있고 또 value가 있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링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키값을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value를 우리가 뽑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우리가 서치 트리에서는 탐색이 있었고요. 그리고 삽입과 삭제가 있었는데 이제 각각의 연산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를 이용한 탐색은 아주 쉬워요. 우리가 이진 탐색에서 했던 것처럼 자, 작으면 왼쪽 자식으로, 그리고 크면 오른쪽 자식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주어진 트리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12를 탐색하기 바랍니다. 12가 전체 트리 내에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첫 번째 루트 노드랑 비교를 했습니다. 키가 여기는 18이고 여기는 12죠. 18보다 12가 작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렇죠. 왼쪽으로 오겠죠. 자, 왼쪽으로 와서 다시 키값을 비교해 보니까 자, 7과 12를 비교해 보면 12가 크죠. 자, 12 쪽으로 오른쪽으로 갑니다. 다시 노드를 비교해 보는 거죠. 12와 서로 일치하나요? 그래서 탐색이 성공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실패하는 경우도 있겠죠. 오른쪽을 보시면 32를 찾고 싶어요. 18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26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31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32가 이 트리 내에서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아주 쉽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리커시브하게 구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진 탐색 트리가 리커시브하게 되기 때문에 리커시브하게 정의되는 모든 자료 구조는요, 사실 리커시브를 사용해서 순환적인 구조를 이용해서 우리가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자, 순환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보시면 우리가 어떤 키가 주어지고 그 키가 넌이 아닐 때까지 뭐 하죠? 계속 키를 비교하겠죠? 그래서 내가 주어진 키와 그리고 어떠한 노드의 키를 비교하고요. 만약에 서로 같으면 리턴을 하겠지만 작으면 어디로 가죠? 왼쪽으로 가죠. 왼쪽에 search BST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와서 넌인가를 비교 이런 식으로 계속 거치겠죠. 그리고 만약에 크면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키와 노드를 그대로 보내는 것이죠. 이러면 우리가 순환 구조를 이용해서 리커시브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순환 탐색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왼쪽은 같은 프로그램을 반복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반복도 여기서는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은 노드가 서로 같지 않으면 어떡하죠? 자, 노드가 일단 넌이 아니면은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키가 같다고 하면은 그 노드를 리턴하겠지만 다르면 자, 내가 탐색할 노드를 레프트로 고정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키가 더 크면은 자, 오른쪽에 있는 노드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진행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자, 이 두 코드가 여러분한테는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순환 구조와 반복 구조를 모두 고려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순환 구조가 좋고 어떤 경우에는 반복 구조가 좋은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경우입니다. 복잡도가 똑같고요. 그리고 아주 뭐라 그러죠? 다이렉틀리 그리고 직접적으로 순환 구조와 반복 구조를 비교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정도의 코드는 그냥 자연스럽게 타이핑해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최소 노드를 구할 수 있죠. 자, 최대 노드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트리 내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가장 키값이 큰 노드입니다. 그리고 최소 노드는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에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더 이상 왼쪽으로 가는 자식이 없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오른쪽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은 기본적으로 이 노드보다 키가 큰 것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만 쭉 진행을 찾아오면 더 이상 왼쪽으로 나갈 수 없으면 그 값이 뭐예요? 자, 최소값이고 더 이상 오른쪽으로 나갈 수 없으면 그 값이 뭔가요? 가장 큰 값의 노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키를 갖는 노드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역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노드가 넌일 때까지 계속 어떻게 하죠? 왼쪽이 right가 넌이 아니라면 right로 가죠. 계속 오른쪽으로 가죠. 그러면 최대값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는 자, 노드가 넌이 아닐 때까지 계속 왼쪽으로만 갑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왼쪽으로 갔다 하더라도 오른쪽 노드로 오른쪽 자식이 있는 거나 아니면 가장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에 있는 자식은 무시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주어진 트리 내에서의 삽입 연산이란 우리가 주어진 키가 있으면 그것이 전체 트리에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없으면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삽입 연산은 일단은 주어진 트리에 대해서 자, 주어진 키가 있는지를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어진 키가 9인데
우리가 이러한 트리 내에서 9를 넣는다고 가정을 하면 자, 9가 있는 존재를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없다고 하면 자, 찾은 그 맨 마지막 노드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에 집어넣으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9가 18보다 작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야겠죠? 7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12보다 작으니까 왼쪽으로 오는데 왼쪽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없다는 의미는 9가 현재 이 틀에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가 이렇게 위치하죠. 자, 그러면 이것의 알고리즘을 보면 아주 쉽습니다. 역시 순환 구조를 이용해서 정의되었는데 자, 여기 R은 무엇인가 하면은 R은 뭐예요? 루트키죠. 그리고 N은 우리가 집어넣고 싶은 그러한 노드입니다. 그래서 노드의 키와 루트키가 서로 비교가 돼서 그래서 루트가 더 크면은 왼쪽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왼쪽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비교할 게 없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왼쪽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죠? 그 노드를 자 아래 왼쪽에 집어넣죠. 만약에 자 레프트에 누가 있어요.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자 한 칸 옮겨서 그 레프트를 다시 자 R로 두고 아래 레프트를 R로 두고 자 그 노드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계속 찾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키값이 크면 루트보다 크면은 오른쪽을 확인해서 오른쪽이 없으면 집어넣고 오른쪽에 누가 있으면 어떡하죠? 그것을 집어넣고 내 노드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으로 집어넣는 것, 오른쪽으로 집어넣는 것. 왼쪽으로 집어넣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루트키, 그러니까 내가 부모 키하고 내가 비교하고 싶은 노드의 키가 비교됐을 때 부모 키가 더 큰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자 오른쪽으로 계속 나가는 것은 자, 부모의 키가 더 작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삽입연산 알고리즘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